제가 보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문제점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가지고 중국이 뒤에서 이제 201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과잉 생산 부분들, 그죠? 가장 큰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부동산 버블 문제, 그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중국이 돈 많으니까 돈을 풀 것이다. 그런데 옛날 2008년도만큼 옛날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풀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엔진이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후유증이 중국은 너무나 커요. 지금 보시다시피 과잉 생산 시세 한 5천조 원에 달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입니다. 중국의 문제점은 뭐 가계, 기업, 정부 우리 3대 경제 주체를 봤을 때 가계도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입니다. 기업 중에서 국유기업이죠, 그죠? 근데 국유기업이 전부 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걸 했던 과잉 생산을 하고 있던 철강, 에너지 모든 이것들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만큼이나 이렇게 돈을 뿌려서 견인하는 정책에 이런 것은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것들. 물론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뒤에서 내가 보시겠지만 부동산 버블 문제. 부동산 버블도 도시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최소한 도시화율이 한 70% 넘어가고 한 80% 됐을 때 여러분 한국의 도시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1.1%입니다. 10명 중에 9명 다 도시에 산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요 작년 기준으로 54.7%입니다. 그러니까 14억 잡을 때 그죠? 중국 인구가 뭐 공식 통계하면 13억 6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죠? 조사는 투입된 인력매도 650만 명에서 한 800만 명. 조사한 기간 14개월. 이 집 조사하고 다음 집 조사하면 뒷집에서 애기 태어나고 있어요. 그들도 안 믿죠. 그러니까 14억으로 잡았을 때 54.7%니까 한 7억 4천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 부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뭐 유형도시다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니까 북경 상해는 계속 집값 별로 변동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되고 이게 이제 금융의 우리가 말하는 뭐 그림자 금융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지방 부채 다 이게 맞물려서 가는 건데 너무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뭐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줄여 나가겠다. 지금 여기 보시면 미국, 일본, 중국의 성장 프론티어 옥션 보시면요. 지금 탈공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한 표에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차 산업 서비스가 제조업을 넘었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PMI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경제 지표들, 뭐 중국 제조업 PM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넘어섰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그런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증, 성장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넘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일단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성장의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경제 성장할 때 수출, 투자, 소비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저는 중국 정부의 리더십, 공산당이 이끄는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도시화가 이제 지금 매년 1%포인트 선거할 때마다 아마 우리 돈 한 18조 정도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도시화가 뭐 지역별로 좀 뭐 간단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지금 한국이 한 90대 초반 정도니까 도시화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 공작 회의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방송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3호 교육이라는 말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3호 교육이라는 것은 중국이 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시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각 업종별로 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13호 교육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13호 교육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거시적인 방향을 타는 이야기하는 게 13호 교육인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2016년에 중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제 공작 회의죠.
이게 이제 매년 12월 이제 한 차례씩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 최고의 당, 경제정책 모든 간부들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뭐 공산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그다음에 뭐 국무원 경제 관련 부처들 장들, 각 전국 외성, 직할시 자치구의 경제 업무 총괄하는 뭐 부시장들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걸 통해서 이제 2016년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자, 요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뭐 두 가지로 나눈다면 부양책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연성을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적자 비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이 재정 투자를 늘려서 일단은 기본적인 성장세는 지켜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 유연한 통화정책 하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